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인 상황인데, 일단 시장 규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2024년에 이 548억 달러였던 게 2030년에는 2684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은 이 30%가 넘는데, JP모건 체이스에서도 2030년 이 비만약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성장 속도면은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만한 파이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이 약가 협상을 통해서 월 1000달러가 넘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 245달러 수준까지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비싸서 못 쓰던 환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주사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이 먹는 약 중심으로 판이 완전히 이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노보노디스크가 지난해 말에 경구용 위고비 필을 출시를 했는데, 출시 5개월 만인 6월 초 기준으로 이 누적 처방이 300만 건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일라이 릴리도 4월에 이 파운다이어를 FDA에 승인받으면서 이 경구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건데, 전문가들이 왜 2026년을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해라고 규정을 하는지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주 이 병원에 가야 되고 주사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속도는 당연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이랑 결합이 되면서 처방부터 유통, 복약 전 과정이 재편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일동제약이 왜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건데, 일동제약이 갖고 있는 이 핵심 파이프라인 GLP-1, 이 물질이 정확하게 이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RA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딱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 먹는 비만약.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이 이제 이 소분자 화합물 기반이라는 겁니다. 기존 펩타이드 주사제는 제조 공장이 까다롭고 원가도 비싼데 비해 이 소분자 화합물은 제조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시 말해서 만들기도 쉽고 이 원가 경쟁력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 18시간 이상 이 혈중 유효 농도가 유지되면서도 체내 축적성은 낮아서 1일 1회 이렇게 장기 투약에 굉장히 최적화된 프로파일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임상 데이터도 우리가 굉장히 좋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임상 1상에서 4주 투여 기준으로 최대 13.8%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 파이프라인이랑 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숫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위장관 장애나 간독성 같은 중대한 부작용도 나오질 않아서 우리가 이 안전성까지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 이슈들이 붙으면서 그림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난 6월에 우리가 이 R&D 자회사였던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구개발과 사업개발, 이 컨트롤 타워를 본사로 일원화를 했는데, 신약 개발부터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까지 원스톱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한 거예요.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이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6 바이오 USA 학회에 참가를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을 했잖아요. 여기에 가장 전면에 내세운 카드가 바로 우리 이 GLP-1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임상 2상이 지금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 내 비만 환자, 그러니까 이제 체질량 지수 30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16주 반복 투여 임상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당연히 기술 수출 딜의 가치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좀 해서 전달을 드리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안의 흐름은 이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정확하게 올라타 있는 이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상 1상 데이터로 이미 실체 이렇게 증명을 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곳이 바로 우리 일동제약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방향, 데이터, 최근 이벤트까지 이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건데 근데 이런 훌륭한 재료, 이런 펀더랑은 달리 우리 주가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우리가 이렇게 70% 가까이 지금 빠져 있고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8.8%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전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 수급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기술 이전 또는 이제 추가 모멘텀 이런 소식이라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거는 현 시점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이때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 17.91% 이제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이 사상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운 상황인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 통화스와프 체결로 하루에 11.95%가 올랐던 그 기록마저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 하이닉스랑 삼성전기가 나란히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30% 상한가 제도 도입 이후에 이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한 거는 역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이 하루 만에 이 7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합치면 이 8조가 넘어간 상황이라 단순 반등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이렇게 한 번에 폭발한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급락의 실체가 결국 뭐였는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전 오픈 AI 연구원이었죠. 이 레오폴드 아셈브레너가 세운 헤지펀드가 그 진앙지였던 건데 이 헤지펀드가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분 439%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 거의 신동으로 떠올랐던 그런 펀드인데 얘네들이 이 400% 레버리지에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블루홀 같은 이 AI 인프라주에 베팅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AI 캐펙스 우려로 관련주가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7월 한 달에만 이제 이 67% 이렇게 손실이 났고 결국 이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160억 달러어치를 켄 그리핀의 시타델의 블록딜로 넘겨버린 겁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시장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시타델이 통째로 이걸 받아가면서 이 최대 잠재 매도자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짓누르던 그런 공포의 실체가 소멸이 됐고 여기에 이 공매도 한매까지 겹치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우리가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 지난 한 달간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60% 이렇게 넘게 빠져있던 그 낙폭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펀드발 강제 청산 물량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아마존 2분기 실적 컨콜 이게 이 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이 매출이 2006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이 2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 AWS 매출은 전년 대비 37%가 성장한 422억 달러로 5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CEO 앤디 제시 이분이 던진 한마디였는데 이 데이터 센터 투자는 3년 만에 회수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 3년 연수가 이제 원래는 이 5에서 6년짜리 이런 자산인데 이게 이제 3년 만에 원금이 돌아오면은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2에서 3년은 순수익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캐펙스를 2,000억에서 2,200억 달러로 올려도 부담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캐펙스를 상향한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보내는 러브레터가 되는 셈인 거죠. 게다가 이 키옥시아도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밝혔고 낸드 수급 경색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BS 리포트에서도 디램비트 그로스가 올해 이 22%에서 내년 36%로 확대가 되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캐펙스는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메모리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 국내 심리 트리거를 돌린 하나가 이 최태원 회장의 SK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이었잖아요. 사전 공시 없이 매수 가능한 최대치 이 49억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3,620주를 사들인 상황입니다. 이 취득 단가가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이 하루 만에 이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평가의 이익이 난 거죠. 이 매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책임 경영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던진 게 시장 심리에 강하게 또 작용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이 한국판 전략형 국부 펀드, 이것도 유동성 스토리에 더 힘을 가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 KIC 안에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20조 이상 이렇게 규모로 좀 조성을 하고,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뭐 기업은행 주식 16조랑 물납주식 4조를 출자를 하는 구조인데, 초기 현금은 이 6천억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반도체나 뭐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초창기 인내 자본을 공급한다는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관건은 8월 첫 거래일 이 월요일 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금요일의 급등이 단순 숏 커버링으로 하루 만에 끝나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 정말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가 갈리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졌지만 일단 이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미국채 10년물이 여전히 4.6% 이 위에 있는 상황은 뭐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이 빅테크에서 그 앞단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인데, 뭐 오픈 AI, 엔스로픽,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지가 새로운 화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치킨 게임이 붙으면은 이 AI 캐펙스 지속 가능성 자체에 이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번 상승이 우리가 너무 급격했던 만큼 상한가 따라잡기로 들어온 단기 물량이 이 월요일 초반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자리는 방향을 예측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찰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고, 이번 급락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여러분. 뭐 지나친 레버리지는 어떤 확신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반기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도 한 달 만에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시장은 어느 순간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도 금요일 하루 만에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준 셈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확인되는 상승 랠리에 본격적으로 이 대응을 해야 당연히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흐름도 놓치면 우리가 지난 몇 개월을 고생을 했듯 언제 또 이런 흐름이 나올지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 종목은 지금 전고점에서 이 반토막 이상이 난 현 시점에서 물타기나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우리 쪽 상승 랠리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목은 이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빠졌던, 하지만 재료나 펀더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종목들부터 급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종목이 먼저라면은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해나가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차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성장 펀드, 코스닥 승강제, 뭐 연기금 벤치마크, 이런 정책 방향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이번 말도 안 되는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도주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극명한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은 계좌가 굉장히 많이 든든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데, 근데 앞으로 이 성장 흐름이 15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주가는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뭐 하이닉스 상한가로 모든 이슈가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은, 얘도 사실 상한가나 다름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급등할 때도 훨씬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을 담아놔야 우리 계좌가 더 든든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니에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날 24.42%,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24.42% 똑같이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72억, 뭐 1146억 보시면 똑같이 72억, 1146억.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때그때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 공지가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라는 거고, 7월 달에 신청해서 받아보셨던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상 8월에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공지받을 수 있는 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오류로 접속이 안 되면은 설명글 더보기나 간편 신청 링크 또는 문자 전송 신청으로
영상으로도 가능한데 문자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이런 종목들 이렇게 공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영상 이렇게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마침 여러분 오늘 중동 리스크도 보면은 상당히 해소된 걸 확인을 했어요. 트럼프가 뭐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신청해 주신 분들 이제 차례로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채널 성장이 우선이니 대신에 이 구독 버튼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종목 특이사항 코멘트와 함께 꼭 공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남을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